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명의로 잠들어 있는 돈이 350만 원 넘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무려 4천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만 3,500억 원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실이에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니까 전체 자동차 소유자 중 무려 78%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 78%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아파트 주민 20명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차 가지고 계신데 정부에서 돌려주는 돈 받아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19명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25년 넘게 차를 몰고 다니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차 관련해서 돈을 돌려준다고요? 세금만 내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돈들이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로 증발해 버려요. 법적으로 소멸 처리되어 버린다는 거죠. 내가 낸 돈인데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소멸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5억 원이에요. 하루에 1,200만 원씩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환급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숨겨진 채권 환급이고, 두 번째는 경차 소유자들이 놓치고 있는 연간 혜택, 세 번째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친환경차 인센티브, 네 번째는 아직 5%도 모르는 완전 새로운 제도예요.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제도라서 신청률이 3%도 안 된다고 해요. 조건만 맞으면 연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영상 보신 후에 실제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신청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차 가진 가족이나 지인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모두 챙겨가세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환급금은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했던 지역개발 채권이에요. 이 채권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차를 사서 등록할 때 차값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냈던 기억 있으시죠? 그때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라고만 답했을 거예요. 바로 그 돈이 지역개발채권 구매 비용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는 2018년에 3천만 원짜리 중형 SUV를 샀어요. 차량 등록할 때 360만 원을 추가로 냈는데 당시에는 그냥 각종 세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되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자까지 합쳐서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는 2020년에 2,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샀는데 200만 원을 추가로 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이자까지 해서 2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역마다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차량가의 12%예요. 3천만 원 차면 360만 원, 5천만 원 차면 600만 원이죠. 부산은 8%니까 3천만 원 차면 240만 원, 5천만 원 차면 400만 원이에요. 대구는 6%라서 3천만 원 차면 180만 원, 5천만 원 차면 300만 원이고요. 인천은 4%니까 3천만 원 차면 120만 원, 5천만 원 차면 200만 원이에요.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에서 5% 사이예요. 이 채권이 언제 만기가 되냐면 보통 5년에서 7년 후예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은 7년, 부산은 6년, 대구는 5년 이런 식이에요.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자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연 2.5%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요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정도인 걸 생각하면 괜찮은 수준이죠. 예를 들어 300만 원어치 채권을 샀다면 7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이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5년 전, 7년 전에 차 샀을 때 채권 샀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는 차 사는 것만으로도 정신 없었잖아요. 할부 계산하고, 보험 가입하고, 번호판 달고, 각종 서류 처리하고,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채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만기가 되어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채권 만기됐으니 찾아가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예전 시스템이었어요. 환급 받으려면 무조건 은행에 직접 가야 했거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했어요.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죠. 회사 반차 내고 은행 가기도 쉽지 않은데 5년 전 일을 기억해서 은행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매년 수십억 원씩 그냥 소멸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내가 낸 돈인데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좋은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만기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기가 다가오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거죠.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따라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차를 등록한 지역을 확인하셔야 해요. 차량 등록증을 보시면 등록 지역이 나와 있어요.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차를 등록한 지역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담당 은행을 찾아야 해요. 지역마다 담당 은행이 다르니 잘 확인해 보세요.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세요. 요즘은 모바일 앱이 훨씬 편해요. 앱스토어에서 해당 은행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개인 인증을 해야 해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해요. 요즘은 간편인증이 가장 편하니까 추천드려요. 생체인증으로 몇 초 안에 끝나거든요. 지역개발채권 환급조회 메뉴를 찾으세요. 은행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채권 환급조회, 미환급금 조회, 지역개발채권 상환, 채권 만기 조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몇 초 안에 결과가 나와요. 만약 환급받을 채권이 있다면 화면에 금액과 만기일이 표시돼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신청 완료하면 보통 3일에서 7일 내로 계좌로 입금돼요. 금액이 크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온라인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고 PC 웹사이트로는 안 됩니다. DGB대구은행은 아직 온라인 서비스 준비 중이라서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광주은행은 PC 웹사이트는 가능한데 모바일 앱은 준비 중이고요. JB전북은행은 PC 웹사이트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서비스는 없어요. 시스템 점검 시간도 있어요.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서비스가 안 될 수 있어요.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혹시 조회했는데 채권이 없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즉시 매도를 선택하셨을 경우에요. 차량 등록할 때 그냥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래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 처리가 끝난 거예요. 중고차를 사신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가 이미 환급받았을 수 있어요. 리스나 할부로 사신 경우에는 금융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환급금은 경차 소유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인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실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경차 소유자 중 실제로 환급을 신청하는 비율이 겨우 38%라고 해요. 10명 중 6명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경차 타시는 분들은 연간 4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35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 원 더 올라갔거든요.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4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한 달에 3만 3천 원씩 주유비 할인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차 타시는 분들 주유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3분의 1이나 절약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이모 씨는 모닝을 타고 계신데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대요. 올해 처음 신청해서 38만 원을 받으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최모 씨는 3년 전부터 신청하고 계신데 매년 35만 원씩 받아서 총 105만 원을 받으셨어요. 경차에 숨겨진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경차 타는 사람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조건을 알려드릴까? 첫 번째 조건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여야 해요. 요즘 나오는 경차들은 대부분 800cc에서 1000cc 사이니까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모닝, 레이, 스파크 같은 대표적인 경차들은 모두 해당돼요. 두 번째 조건은 가구당 경차 한 대만 소유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당이라는 거예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 명의의 다른 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경차, 아들이 일반 승용차 이런 식이면 안 돼요. 또는 남편은 경차, 아내는 SUV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모든 가족의 차량을 확인해요. 따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해당돼요. 세 번째 조건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경차와 승합차 조합은 가능해요. 법적으로 승합차는 승용차가 아니거든요. 가능한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경차인 모닝과 9인승 승합차인 카니발은 가능해요. 경차인 레이와 11인승 승합차인 스타렉스도 가능하고요. 경영 승합차인 다마스와 일반 승용차인 아반떼도 가능해요. 경영 승합차인 라보와 중형 승용차인 소나타도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조합들도 있어요. 경차인 모닝과 일반 승용차인 소나타는 불가능해요. 둘 다 승용차거든요. 경차인 스파크와 SUV인 산타페도 불가능해요. SUV도 승용차로 분류되거든요. 경영 승합차인 다마스와 일반 승합차인 카니발도 불가능해요. 둘 다 승합차거든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승용차와 승합차 조합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돼요.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해요.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요. 신청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을 선택하시고요. 차량 정보와 주유 실적을 입력하세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신청 완료하시면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차량 등록증은 사본도 가능해요. 주유 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내역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은 가족 관계 확인용이에요. 환급받을 계좌 정보도 준비하세요.
요즘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주유 실적 확인이 가능해요. 굳이 종이 영수증을 다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카드회사 앱에서 주유소 결제 내역만 뽑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매년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40만 원이 상한액이니까 실제로 40만 원어치 주유를 안 하셨으면 실제 주유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에 30만 원어치만 주유하셨으면 30만 원만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예요. 친환경차 이용 실적 인센티브인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고 구매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친환경차를 사놓고 실제로는 잘 안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 중 30%는 연간 주행거리가 1만 킬로미터도 안 된다고 해요. 세컨드카로 사서 주말에만 타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만 세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혜택을 드리겠다고 한 거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전기차 인센티브부터 설명드릴게요. 연간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60만 원이고요. 연간 주행거리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이면 40만 원이에요. 연간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차 인센티브도 알려드릴게요. 연간 주행거리 4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연간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35만 원이고요.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25만 원이에요. 연간 주행거리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이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동일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로 연간 3만 킬로미터씩 5년 동안 타면 총 400만 원을 받는 거죠. 특히 택시나 렌터카,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5만 킬로미터, 6만 킬로미터 넘게 운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전기택시를 운영하시는 김모 씨는 작년에 전기차로 4만 2천 킬로미터를 운행하셨어요. 올해 신청해서 8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전기택시에서 연료비도 절약되는데 정부에서 돈까지 준다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배달 업무를 하시는 박모 씨는 하이브리드 차로 연간 3만 5천 킬로미터를 운행해서 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배달하면서 연비도 좋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행거리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나오는 친환경차들은 대부분 텔레매틱스나 OBD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이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행거리가 기록돼요. 만약 이런 장치가 없으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보험회사 주행거리 연동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기록돼요. 정비소에서 주행거리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공인된 정비업체에서 발급해주는 주행거리 확인서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도 가능해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도 주행거리 추정이 가능해요. 신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아서 가끔 접속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 보시거나 환경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작년 한 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인 소유 차량만 해당돼요. 법인 명의나 리스 차량은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중고로 구매한 친환경차도 해당되니까 새 차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신청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중 18%만 신청했다고 해요. 10명 중 8명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완전 새로운 제도예요. 자동차 안전운전 인센티브인데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제도는 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건데요.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면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를 통해서 운전 패턴을 분석해요. 급가속, 급제동, 급커브, 과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별 인센티브는 이래요. 95점 이상이면 연간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연간 60만 원이고요. 85점 이상이면 연간 40만 원이에요. 80점 이상이면 연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매월 평가해서 연간 평균으로 계산해요. 평가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급가속 빈도는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나 추월할 때 급하게 가속하는 횟수예요. 급제동 빈도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고요. 급커브 빈도는 코너를 돌 때 급하게 핸들을 꺾는 횟수예요. 과속 빈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는 시간 비율이고요. 안전거리 유지는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비율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요. 평소에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쉽게 9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조건은 이래요.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가 장착된 차량이어야 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월 주행거리 500km 이상이어야 해요. 너무 적게 타시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평가가 어려워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해요. 초보 운전자는 제외되는 거죠. 최근 3년간 중대 교통사고가 없어야 해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것도 해당돼요. 신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아직 홍보가 거의 안 되어서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전국에서 1만 명도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신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모 씨는 우연히 이 제도를 알게 되어서 신청하셨대요. 평소에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편이라 첫 달에 96점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안전 운전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도의 좋은 점은 운전 습관도 개선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높이려고 자연스럽게 더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차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도와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경차 타고 계시거나 오래전에 차 사셨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와줄 거예요. 댓글로 유용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추가로 알려드릴 꿀팁들이 있어요. 가족명의 차량도 모두 확인해 보세요. 본인 차는 해당 안 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차가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환급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제도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놓치는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신청할 때는 가능하면 빨리 하세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늦으면 정말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제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 서류나 영수증은 평소에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시면 편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신청 후에도 처리 과정을 확인하세요. 가끔 서류 미비나 기타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주긴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환급받은 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실제로 이런 환급을 받으신 분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모 씨 55세 가족 이야기예요. 김 씨는 2017년에 SUV를 샀는데 작년에 지역개발채권 환급을 신청해서 3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부인분이 경차를 타고 계셔서 경차 유류세 환급도 신청했는데 연간 35만 원을 받고 계세요. 올해부터는 아들이 전기차를 사서 친환경차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한 가족이 총 450만 원 넘게 받은 거죠.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한번 알고 나니까 계속 찾아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모르면 손해라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계신다고 해요.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48세는 택시 기사신데요. 하이브리드 택시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역개발채권 환급으로 280만 원, 친환경차 인센티브로 연간 50만 원, 안전운전 인센티브로 연간 60만 원을 받고 계세요. 택시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세요.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릴 거. 신청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도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고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해요. 특히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가 지나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허위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중에 전액 환수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세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신청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걸 악용하는 피싱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계좌번호나 예금 주명이 틀리면 환급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입력 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승인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반려되었다면 사유를 파악해서 재신청하세요. 사기 전화나 문자에 주의하세요. 환급금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식의 연락이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환급금 정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지역개발채권 환급은 5년 이상 된 차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금액도 상당할 거예요. 두 번째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분들의 연간 혜택이에요.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매년 신청해야 하는 거니까 깜빡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친환경차 인센티브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타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안전운전 인센티브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완전 새로운 제도예요. 평소에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모르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보다 한참 앞서 가신 거예요. 이제 실제로 행동만 하시면 돼요.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이런 정보에 더 취약하시거든요. 자녀나 가족이 대신 확인해 드리고 신청도 도와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혜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국민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돈인데 모르고 놓치는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한 푼도 낭비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혜택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으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